자, 이어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볼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세 때는 주체, 객체, 상대, 선어말 어미가 다 있었습니다.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삽만 적어놨는데 거기 2번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음운 환경에 따라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반침으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때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는 앞에 오는 어간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업삽던 했을 때 업 할 때 비읍 맞죠? 이렇게 해서 시옷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삽 같은 경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는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고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는 디귿, 티읕, 지읒, 치읒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듣잡하고 나와 있죠. 듣잡할 때 디귿 왔잖아.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울림 소리 뒤에서 나타나거든요. 울림 소리 뒤에. 그래서 거기 보면 청하하고 나와 있죠. 이때 하가 할 때 아래 아로 끝났잖아. 모음은 울림 소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울림 소리 뒤에서는 반치음인 거야. 그러면은 앞말이 앞에 오는 어간의 뒤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면은 시옷 계열. 그 다음에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이면 지읒. 그 다음에 울림소리면 반치음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뒤에 오는 것이 그냥 자음일 때는 비읍으로 나타나거든요. 비읍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 근데 거기 보면 청하자바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예문이죠. 세 번째 예문을 보면은 반치음 해놓고 그 연찰 표기 보면은 비읍이 아니고 순경읍 비읍 되어 있다. 얘가 순경읍 비읍.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비읍으로 연철되지 않습니다. 이가 순경읍 비읍으로 바뀌고 그리고 특수하게 뒤에 매개 모음 으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으가 나와버리면은 비읍과 으가 결합된 오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오 형태. 근데 네 번째 예문은 좀 특수한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앞에 오는 어간에 따라 가지고 짭짭 그러니까 시옷 지읒 반침으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자음이면은 그대로 비읍이 있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또 어미가 와버리면은 순경읍 비읍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복잡했죠. 근데 이게 현대국어에 없는 거니까 그 중세 관련된 문법 문제에서 자주 다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옆에 보면은 객체 높임의 높임법에 변화해서 그냥 그 선어말 어미들이 사라지고 특수 어휘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요게 좀 필기가 조금 책이 잘못됐더라. 상대 높임 밑에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 돼 있는데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는 밑으로 당겨야 되죠. 그래서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종류가 있어. 근데 현대국어는 없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 없잖아요.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그냥 이응이 아닙니다. 예디응이죠. 예디응이 있는 이와 이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종결어미 다 앞에서 실현됩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다가 평서문이잖아. 평서문. 이렇게 평서문에서 만약에 이가 사용되잖아요. 이가 사용되면은 이거 높임말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씁니다로 해석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가 입고로 실현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문문인 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일 때 이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씁니까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종류죠. 평서문일 때는 이로 그리고 의문문일 때는 is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이 나오는데 얘들아 시간 표현도 쌤이 뭐 X 한 거는 X 해두면 되는데 시간 표현도 내용이 엄청 많은데 우선 결국 읽어보면은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거기 보면 아래아 적혀 있는 나가 나와 있잖아요. 아래아 적혀 있는 선어말 어미 나가 있는데 이 나는
동사에 연결됩니다. 동사에 연결돼서 현재를 표시하는데 현대 국어에서 얘기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 혹은 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국어 때도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했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 현재는 지금 얘기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예 사용하지 않든지 아니면 사용할 거면 더를 사용하는 거야. 주의해야 될 거는 중세 국어 때는 현대 국어에서 얘기하던 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 엇 있죠. 앗, 엇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를 사용했고 그다음 미래 시제는 뭐 리라든지 리을로 끝나는 것들로 드러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도 있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임칭 표시 선어말 어미가 나와 있는데 얘는 원래는 얘들아 이런 건 대학교 가서나 좀 배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이 점점 이렇게 심화되면서 좀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법적인 지식들도 나오거든요, 간혹. 근데 얘가 그런 것 같아. 오라고 하는 거는 인칭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 부분에서 오가 사용되면은 거기 별표 해놨죠.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요거는 외워야 돼, 조금. 오는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 요거는 좀 문제 풀 때 좀 그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쌤이 인칭을 표시해놨는데 그러면 내 하모하고 목숨 명자에다가 종이죠. 명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오다거든요. 그래서 오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 인칭이 네라고 돼 있잖아. 1인칭이지. 그리고 문노라도 보면 오가 들어갔는데 인칭이 1인칭이잖아. 요런 건 쉬운 예문이야. 쉬운 예문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주어가 제자라 돼 있고 그 다음에 누른새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오가 들어가서 1인칭 해당한 제자랑 누른새가 1인칭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거 있잖아. 자기를 이제 화자가 말을 하면서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앞에서 저 제자는 하고서 자기가 제자니까 제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시 가리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1인칭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르는 새, 그러니까 누런 새가 있죠. 누른 새라고 하면 노란 새잖아. 그럼 노란 새 이게 결국은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화자를 비유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문맥상 1인칭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오가 사용되는데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시험에 이게 뭐 문학 해석할 때야 뭐 이렇게 좀 적용하면 되겠지만 해석은 해석본이 좀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고 문법적으로 조금 암기를 해둬야 될 거는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선어말 어미 오라고 하는 게 주어가 1인칭을 나타내고 있는 선어말 어미다.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다른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형태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되겠지만 반드시 조금은 주의를 해뒀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아까 나왔잖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랑 결합하면 얘가 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는 건 나오야 나오.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더랑 결합하면은 이게 다로 나타납니다. 요 두 개는 조금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가 노가 되고 더오가 다가 된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 여기까지는 조금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별표한 거 정도는 외워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더 이제 선어말 어미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 그 다음 시옷이 빠진 옷, 시옷 있잖아요. 얘들을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옷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앞에 나왔던 그 보조사 옷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얘들아 정확히 문법적인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미는 얘들아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야 돼. 어미는 어간 뒤야. 근데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간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금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옷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랑 결합된 거랑 거랑 결합된 거 두 개를 좀 자세히 다루고 있고, 자 그리고 중세 국어에 부정문이 나와 있는데 중세 국어에도 얘들아 부정문이 있었어. 근데 얘는 정말 고맙게도 현대 국어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 국어랑 거의 차이가 없어. 현대 국어처럼 단형이다, 장형이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형은 부사로 사용되는 거잖아. 장형은 보조 용언이죠. 아니하다, 못하다는 보조 용언이잖아. 그래서 그 단형과 장형이 있고, 그리고 명령을 나타낼 때는 말다를 사용한다는 것도 현대 국어랑 똑같죠. 그래서 예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보자면 아니랑 못부정문이 있는데, 그 아니가 사용되는 경우는요, 가랑 나가 나와 있는데 아니가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을 전달하는 중립부정. 그러니까 이때 사실을 전달하는 중립부정이 쉽게 얘기하면 단순부정인 거야. 단순부정. 그래서 아니 부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정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 부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못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발휘할 수 없는 상황, 즉 환경이죠. 능력이나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드러내는 이제 부정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은, 중세 국어의 부정문은 현대 국어 부정문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법. 자, 그 두 번째에 어미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자, 앞에 나왔던 어미들을 대부분 이제 그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뒷부분에서는 어말어미죠. 어말어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종결이잖아. 그래서 종결과 관련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5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찝자면, 평서문일 때는 현대국어처럼 다 아니면은 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라가 실현되는 경우는 어떤 거다고 뒤에 나오는데, 그냥 끝에 다나 라가 나오면은 평서문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무조건 다는 또 평서문은 아니지만 다가 이제 다랑 라가 평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평서문은 크게 뭐 이제 뭐 시험에 나오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뒷페이지에 200쪽에 나와 있는 의문문이 있죠. 자, 이거 별표입니다. 보조사에서도 의문 보조사 중요하다 그랬잖아. 종결 어미에서도 뭐예요? 의문형 종결 어미는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세트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이다, 판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중세 국어 때는 설명이다, 판정이다 이렇게도 나눠야 되고, 거기다가 얘들아 인칭 있죠. 주어의 인칭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1, 3인칭, 그러니까 주어가 1인칭과 3인칭이 나올 때는, 판정 의문문일 때는 이게 보조사랑 똑같죠? 판정 의문문일 때는 가라고 나와 있잖아. 가라고 나와 있고, 가 말고도 려려, 니은가, 니은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니은다는 뒤에서 설명해야 되겠다. 다는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가, 려, 그 다음에 니은가가 있는데, 얘들은 결국 정리를 하자면 다 아나 어 계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의문형 종결 어미가 아나 어 계열로 끝나면은 판정입니다. 1, 3인칭에서.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든지 뇨라든지 료라든지 이렇게 오 계열로 끝나잖아요. 오 계열로 끝나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설명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1인칭, 3인칭이 왔을 때 판정 의문문일 때는 어 계열이 오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일 때는 오 계열이 옵니다. 근데 밑에 2인칭 주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 3인칭일 때는 이렇게 구별하지만 2인칭 주어일 때는 얘들아 그냥 다로 끝난다 생각하면 돼. 내 겨집 그려 가던다 했잖아. 이때 그러면은 내라고 하는 게 너잖아. 2인칭 주어잖아요. 그러면 가던다 할 때 다가 평서형이 아닌 거야. 얘는 평서형이 아니고 가더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 그러니까 더가 있으니까 과거겠죠.
그러면서 니은 다라고 했으니까 의문용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말이 2인칭 주어가 오면은 뒤에 오는 다는 의문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래형도 있다고 나오는데 결국은 다로 끝난다는 얘기잖아. 다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인칭 주어가 나왔을 때는 판정이든 설명이든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예요. 다예요. 자, 그래서 의문형 종결 어미는 인칭을 봐야 됩니다. 우선 인칭을 봐서 1, 3인칭일 때는 아어 계열이 오고 1, 3인칭일 때는 판정 의문문일 때 아어 계열이 오고 설명 의문일 때 오 계열이 온다. 그리고 2인칭 주어일 때는 판정이든 설명이든 구별하지 말고 다로 끝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빨간색으로 보조사에 대한 의문문 나와 있는데 요건 앞에서 언급했던 거죠. 요거는 현대국어랑 차이점이잖아. 자, 그다음 명령문이 나와 있는데 명령문은 그 등급이 3개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라체, 하야셔체, 하쇼셔체 있는데 여기서 하라체는 일단 가장 낮은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따지자면은 헤라체에 해당하는 거고 하쇼셔체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대국어로 얘기하자면은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명령문은 마지막에 오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진다. 정유문 같은 경우에는 하라체랑 하쇼쇼체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저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의 자, 그러니까 지금도 정유형 정결 어미는 자로 사용되잖아. 자 정도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이다는 하십시오. 즉 그러니까 얘는 그 정유문 중에서도 하쇼쇼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감탄문은 지금 감탄의 종결 어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리을 셔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해주세요. 리을 셔, 교할 셔 하면은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을 셔는 감탄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니까 상대 높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 그 명령문 하면서 나왔던 거를 참고하면 되죠. 그 상대 높임은 지금은 뭐 현대국어에서는 격식이다, 비격식이다 해서 격식은 또 4개로 나누고 비격식도 2개까지 나누잖아요. 근데 중세국어 때는 하라체, 하야셔체, 하쇼셔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라체는 가장 낮은 거고요. 이제 헤라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하야셔체는 중간 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중간 등급이고 하쇼셔체는 이제 가장 높이는 건데 잘 보면 얘들아 하쇼셔체는 효셔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의문문일 때는 it이 사용되고요. 평서문일 때는 선어말 어미 이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선어말 어미 it과 이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뭐다? 가장 높이는 하쇼셔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걸 좀 응용하자면 하야셔체 같은 경우에는요. it과 이가 아닙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등급이 좀 낮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it이 사용되면은 하쇼셔체였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시옷만 사용하면은 하야셔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평서문에서 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예디응만 받침으로 들어가면은 하야셔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 가장 높은 등급, 그 사이에 있는 등급. 근데 가장 높은 등급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관여하고 그걸 응용해서 하야셔체에서도 이제 선어말 어미의 일부가 적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옆에 반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반말은요. 현대국어로 얘기하자면은 비격식체에서 두루 낮추는 거잖아. 이게 두루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 대략 하라체랑 하야셔체 사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원론적인 내용이고 혹시나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설명한 거고요. 중요한 건 3등급이 있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